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면 송출해주세요. 저기 신발장이고요. 네, 보통 현관이라고 하죠. 아, 현관이고요. 네. 바로 옆에 옷방이랑 베란다, 작은 베란다 바로 연결돼 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면 화장실 있고요. 네, 화장실 있고, 오우, 화장실 깔끔하다. 네, 오, 감사합니다. 모두 부엌 있고요. 네, 부엌 있고요. 가스밸브 안 잠그셨네요? 어머나, 힌트 잠겼는데요? 저기 잠긴 거예요? 잠긴 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여기 애기 방으로 이제 쓰려고 하는데 아, 딸이구나. 아들이에요. 근데 저런 의자를 핑크를 사줘요? 상남자한테는 어울리지 않는다고요, 어머니. 원래 남자는 핑크입니다. 저거 핑크 아니잖아. 아, 핑크인가? 맞죠. 저 핑크예요. 하긴. 분홍색이 잘 어울리는 아들이라서 아, 네.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일로 가면 세탁실인데 네. 여기 애기가 좀 많이 무서워하는 곳이 여기예요. 애기들은 거기를 무서워하죠.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침실 방이고 애기랑 지금은 같이 자고 있어요. 근데 다 어디 갔어요, 가족들? 애기는 친정에 가 있고요. 그 애기랑 저랑 둘이 지내고 있어가지고. 이런 네, 얘기하면 맞습니다. 그렇지만 출장 간 건가요? 아니요, 지금 오케이. 네. 오케이. 여기 이제 네. 거실이고 이렇게 애기 장난감 있고요. 여기가 이제 뒤에 베란다. 네. 저 지금 열일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아니, 근데 제보자님 나이가 너무 어린 것 같은데? 30 넘었습니다. 어리네. 네. 네. 아, 네. 이렇게 집이고요. 네. 다 봤고, 일단 여기가 집을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7월 중순에 들어왔고요. 3월 달에 슬로우의 집으로 솔루션을 받았거든요. 여우한테 받은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저는 없었죠? 네, 없으셨어요. 그러면 3월 달에도 같은 상황이었나요? 어머니 혼자서 아이 키우고? 아이 혼자 키우는 건 같은 상황이었고, 네. 3월에는 제가 친정에서 아기를 같이 보고 있었고요. 네네. 그 솔루션 받았던 집은 지금 집이 아니라 이 전 집이에요. 자, 그래요. 그러면 지금 두 번째 솔루션인데, 두 번째로 신청했던 이유가 첫 번째 솔루션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첫 번째 솔루션 이후에도 좀 미미했기 때문일까요? 처음 솔루션 하고 나서는 많이 괜찮아졌었고 이사를 잘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친아버지가 지병으로 좀 돌아가신 부분도 있었고 아버님께서 그 솔루션 이후에 돌아가셨어요? 네네. 이사를 하게 됐는데 아기가 이사한 이후부터 좀 너무 경기 일으키듯이 좀 많이 울고 그랬어가지고 이 집에서요? 네네. 이사하고 난 이후에 여기 집에서. 근데 이제 부엌이랑 아까 보여드렸던 그 세탁실 있는 쪽에서 너무 경기 일으키듯이 많이 울고 그랬었거든요. 네네네. 처음에는 이제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적응을 한다고 좀 불안한가 보다라는 생각이었어서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어느 순간 이제 조금 잦아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냥 괜찮은가 보다 했는데 최근 들어서 또 새벽마다 좀 많이 경기 일으키듯이 울고 깨고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성장통인가 보다 이제 제가 그쪽으로 일을 했었어가지고 크게 이제 대수롭게 안 여기고 성장기가 와서 조금 그런가 보다 했는데 친정에 가서 자면 애가 너무 잘 자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집에서 자면은 한쪽 다리를 계속 위로 들면서 울면서 깨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왼쪽 다리만 좀 많이 유독 들면서 울었었는데 왼쪽 발에만 상처가 또 유독 많이 났어요. 집 안에서. 처음 이제 상처 나기 시작했을 때는 이제 세탁실 쪽을 갔다 왔는데 살이 너무 베인 듯이 피가 나고 있어가지고 그냥 어디 베었나 보다 하고 이제 넘어갔었는데 두 번째는 또 출근 준비한다고 화장대 앞에 앉아있는데 아기가 제가 화장대에 앉아있으면 또 엄청 좀 많이 보채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기다려 하고 있었더니 화장대 밑에 들어가 있었는데 아기가 거기서 나왔는데 또 똑같은 발에 상처가 또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장대 밑에를 제가 다 만져봤는데 그래서 그렇게 날카로운 부분도 없고 했는데 그냥 그때까지도 어른인 내 입장에서 날카로운 게 아니지만 애기들 피부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좀 넘어갔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애기 등원을 조금 급하게 시킨 날이 있는데 선생님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애기 발에 상처가 있더라고. 그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발가락에 또 베인 듯한 상처가 있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애기 침대에 베개부터 해서 이불에 피가 흥건하게 많이 묻어 있었어요. 왜 그러지? 그게? 근데 이게 침대에는 머리맡에 이런
가드 쪽도 그렇고 다 높이도 높고 베일 만한 곳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자는 사이에 피가 났다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되기도 했었고.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애기가 네, 근데 몇 살이에요? 이제 19개월 넘었어요. 뭐야, 완전 애기잖아. 네, 그러니까 말도 못하니까 이게 대화도 안 되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상처 나면서부터 애가 새벽에 깨면은 처음에 이제 다리를 이렇게 올렸다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 다리를 제가 이렇게 내려주면은 그냥 계속 다리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길래 뭐 왜 그러지? 아파서 그런가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손가락으로 계속 침대 반대편을 가리키면서 울더라고요. 아, 그래서- 밑에. 그냥 누워있는 쪽에서 반대 방향 그러니까 오른쪽 해야 되나? 왼쪽이요? 오른쪽을 가리키면서 아, 오른쪽 네. 반대 방향 오른쪽인 거죠? 아, 네네. 그쪽을 계속 가리키면서 울고 있어가지고 한동안은 그래서 그 침대 등을 조금 켜놓고 잤었어요. 근데 등을 켜면은 조금 잦아들기는 했는데 그래도 울면서 깨는 건 좀 똑같았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혹시나 싶어가지고 일단 어머니 제가 어렸을 때 맹장이 아픈 적이 있어요 좀. 근데 맹장 터진 건 네네. 아닌데 그럴 때는 네. 왼쪽 다리를 들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리만 너무 생각할 건 아니고 검진 받을 때 배 네. 쪽이나 그러니까 땡겨요 이게 엄청 아프면. 그래서 거기 부분도 조금 검사는 받아보셔야 될 것 같긴 해요. 그 엄청 아플 때 탈장이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이렇게 쪼그라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네. 옛날에 맹장 때문에 왼쪽 발을 계속 들고 계속 아파했거든요. 네. 숨도 못 쉴 정도로. 그래서 지금은 괜찮은데 어렸을 때 잠깐 그랬었는데 확인 한번 해보시고 일단 솔루션을 처음 받아보셨기 때문에 어렵긴 해요. 사실 제가 안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이한테 이렇게 있다는 거가 지금 상처는 사실상 그럴 수 있죠. 그 아이다 보니까 왼쪽 발에 계속 땡기다 보면은 왼쪽 발이 약간 뭐라 그러지 걷는 게 자꾸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그쪽으로 다치는 걸 수도 있는데 우선 제가 네. 의심하는 부분은 그래도 너무 왼쪽 다리만 다친다는 거하고 주무실 때 반대편은 손가락질 했을 때를 살짝 의심하는 거예요. 애기잖아요. 애기는 분명히 뭐 때문에라도 손가락질을 했을 거라고 전 생각은 하는데 근데 이 집 봤을 때 뭐 물건이라든가 집이라든가 뭔가 의심될 만한 게 없어요. 아이 이름 누가 지었어요? 애기 이름은 애기 아빠가 지었고요. 한문 이름이에요? 아니요, 그냥 한글? 이름이. 네. 한글 이름. 저는 당직 같은 데 가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었어가지고 네. 그런데 안 갔었는데 제가 5월에 이제 다시 취직을 하면서 직장 사수분이랑 외근을 나갔다가 네. 사수분이 이제 들렸다 갈 곳이 있다 해가지고 같이 들린 적이 있었어요. 네. 네, 거기가 이제 당집이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사수분이라서 제가 거절하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서 네. 그냥 앞에 같이 서 있었는데 그 법사라고 하시는 그분이 계속 애기 이름을 팔아줘야 된다고 그런 말을 계속 해가지고 애기 이름을 팔아준다는 게 제가 무슨 뜻인지 몰랐어서 그때는. 아 근데 그냥, 애기가 다치면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저는 그 팔아주라는 말이 그냥 애기 이름을 바꿔주라는 말인가 싶어서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정리되고 나면 이름 바꿔줄 거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계속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셔가지고 초를 켜줘야 된다, 뭐 이름을 팔아줘야 된다 계속 이렇게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네. 130 몇만 원 이렇게 드는데 뭐 이렇게 아는 사람 있으니까 뭐 70 몇만 원에 해주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계속 하라고 좀 강요식으로 해가지고 했다고요?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제가 그럴 돈이 있으면 그냥 애 맛있는 거 사 먹이고 그렇게 하겠다고. 아니 그 버사님한테 문자로 고맙다고 하세요. 저희가 공짜로 해드릴게요. 그 사수분한테도 솔직히 부담스럽다, 나는 이렇게 연락 오는 것도 부담스럽고 하니까 좀 알아서 이렇게 끊어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더 이상 뭐가 없긴 했는데 그 한 번 갔었을 때 너무 저한테 화내듯이 막 좀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왜 너가 애를 이렇게 안 해줘가지고 이렇게 만드냐는 식으로. 근데 그 후로 이제 애가 너무 이러니까 찝찝한 거예요, 괜히. 아니 지 인생이나 잘 살아라 그러세요.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일단은 그거는 여러 가지 부분인데 이름을 팔아줘야 된다, 초를 올려줘야 된다 이 부분도
이것도 이제 작은 솔루션 중에 하나긴 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름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네. 이 이름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뭐 지나가다가 뭐 번뜩여서 가져온 건지 이런 건 모르는 거지만은 결국 이름을 바꾼다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이따가 가서 들어볼게요. 만약에 가게 되면 그 아이가 본가에서는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 부분에서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까 전에 시청자분께서 여기 집에서는 경기를 일으키고 친정에서는 괜찮다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아이가 지금도 어리긴 하지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아이가 친정을 되게 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심리적인 네네. 요건도 어느 정도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낯선 집에 있었을 때 아이들은 생존 본능이 있기 때문에 뭔가 두려움을 네. 계속 느껴요. 어머니께서 이 집에 대한 정을 아이하고만 맞추려고 했지 아이를 이 집에 적응시키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낯설어하는 거고 베란다를 무서워하는 건 당연히 자기가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죠. 아이 입장에서는. 네. 다리가 올라가는 거는 스트레스성도 어느 정도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분은 병원에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으니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심령적으로 가다가 놓치면 아이한테 좀 안 좋으니까 일단은 그런 이게 그 아기 때문에도 제가 병원을 갔었었고 저도 이제 여기 오고 나서 두통이랑 흉통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저도 이제 따로 검사를 받고 했었거든요. 근데 아기도 검사했을 때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고 저도 병원 검사를 했을 때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좋아요. 그래서 알겠어요.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다 해드릴게요. 근데 일단 그래도 계속 의학적으로 의심은 계속 하세요. 아이가 일단 문제가 생기니까 이 부분은 뭐 저희가 해야죠. 누가 하겠어요. 저희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여기 두 번째 출격을 할 테니까 저희한테 연락처하고 주소 보내주시고요. 그래도 또 이렇게 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슬로우의 두 번째 이트 진행해 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제보자님 너무 걱정하지 말고 푹 쉬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